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고향, 한국과 미국. 그곳의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자산을 쌓아 올린 많은 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낯선 땅에 뿌리 내렸고 이제는 그리운 고국을 오가며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코리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여정의 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자산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서로 다른 법과 세금 제도는 마치 복잡한 미로와 같아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소중한 유산이 세금으로 사라지거나 상속 절차에 묶여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미로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기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과 책임의 마지막 단계를 지혜롭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한국의 상속, 그 높은 벽 먼저 우리의 고국, 한국의 상각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0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 절반인 1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리고 부모나 자녀와 같은 직계가족에게 상속할 경우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한 교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약 2억 원을 주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두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살면서 그 아파트는 잊고 지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가치가 20억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 것이죠. 이 아파트를 팔아 미국으로 가져오려 했지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상속하게 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국 상속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선납부, 후등기 원칙입니다. 즉, 상속세를 먼저 납부해야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녀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 후에야 매매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 자녀는 수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먼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런 거액의 현금이 없는 자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을 눈앞에 두고도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한국의 상속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2부, 미국의 상속, 또 다른 규칙의 세계.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한국과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제도가 사뭇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방 상속세의 공제 한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개인당 약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연방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는 별개로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상속 관련 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는 상속세가 전혀 없는 반면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나 유산세가 존재하며 그 공제 한도도 연방정부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100만 달러만 넘어도 주 상속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 즉 고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가 있고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부과하는 주도 있어 거주하는 주에 따라 세금 문제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복잡한 개념은 바로 프로베이트, 우리말로는 유언 검증 절차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공증한 유언장이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듯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면 그대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단지 고인의 의사를 표현한 참고 자료일 뿐 그 자체로 법적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은 일단 동결되고 법원의 감독하에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이 진정한 것인지, 모든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았는지, 재산 목록에 빠진 것은 없는지 등을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내역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 간의 분쟁이라도 생긴다면 이 절차는 끝없는 소송전으로 번져 부모가 남긴 유산이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사라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어떻게 프로베이트를 피할 것인가가 현명한 상속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3부,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을 위한 현명한 전략.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다른 두 나라의 제도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요?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합법적이고 현명한 절세와 자산 이전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부동산을 위한 최적의 해법. 주택연금.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국가가 운영 주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한국에서의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미국에 있는 자산을 덜 사용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미국 내 자산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 변화에 안전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며 이후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된 연금을 모두 받고 나서도 생존해 계신다면 집값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국가가 그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상속세 절감 효과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통해 받은 금액만큼 상속 시점의 주택 가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주택연금으로 5억 원 이상을 받아 사용하셨다면
사망 시 상속 대상이 되는 순자산 가치는 5억 원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남은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었다면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은 당연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꾀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상속세 부담까지 현명하게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훌륭한 전략입니다. 다만 고가의 주택은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미국 자산을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 미국에 있는 자산, 특히 은행 예금과 부동산은 복잡한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은행 계좌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녀를 공동계좌 소유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사망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계좌의 모든 권리가 생존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빚을 져서 법적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들이 부모님의 돈이 들어있는 이 공동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걱정된다면 사망시 지정인 지급계좌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OD 계좌는 살아생전에는 온전히 부모님 소유로 유지되므로 자녀의 채무 문제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망 증명서만 은행에 제출하면 즉시 지정된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두 방법 모두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내 주택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라는 신탁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살아있을 때 법적인 신탁을 만들어 모든 재산을 그 안으로 옮겨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신탁이 재산을 계속 소유하게 되므로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신탁에 명시된 대로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여러 주에 흩어져 있거나 자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 리빙 트러스트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설립과 유지에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산이 집 한두 채 정도로 비교적 단순하다면 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건강할 때 미리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속의 복잡함을 피하는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현명한 대안은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작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의 지분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주는 법인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자녀들은 지분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이 방법은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과의 소송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개인 자산을 보호해주는 방화벽 역할도 해줍니다. 결론, 지혜로운 계획이 만드는 평온한 미래. 오늘 우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걸친 자산 상속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높은 세율의 한국 상속세, 그리고 길고 어려운 미국의 프로베이트 과정. 이 두 가지 큰 산을 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미리 계획하고 현명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미국의 은행 예금은 공동계좌나 POD 계좌로 간단하게 이전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은 자산 규모에 따라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거나 법인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평생 일군 소중한 결실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지혜로운 절세이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 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만의 맞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지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지혜의 빛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